소원해진 부모 자녀 관계 다시 시작할 방법은?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 한구석에 꾹꾹 숨겨두고 계신,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바로 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문득문득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자주 못 보는 걸까? 예전엔 나랑 그렇게 많이 웃었는데.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서운한 일이 많았나? 한때는 세상의 중심이었던 자녀가 언젠가부터 멀리 느껴지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 빈자리가 참 크게 느껴지지요. 부모로서의 삶은 늘 희생과 책임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내 모든 시간을 아이들에게 쏟아붓고 젊은 시절에는 그들이 원하는 걸 이루게 해주려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기대했던 만큼 자녀가 곁에 있어주지 않으면 마음에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께 그 서운한 마음을 꺼내어 놓을 수 있는 안전한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자녀와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이제는 늦었어. 우리 사이가 예전 같아질 수 있을까? 아니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참 신기해서 단 한마디의 진심, 단 한 번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도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풀어보고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함께 떼어보려고 합니다. 1부. 우리 사이 언제부터 멀어졌을까?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시려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뜸해지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지고 바쁘다는 이유로 약속이 미뤄지고 어느 날 달력을 들여다보니 내 아이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하고 혼자 중얼거릴 때가 있지요. 젊을 땐 몰랐던 부모의 마음. 사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젊었을 땐 내 삶이 너무 바쁘고 내 앞가림하기 바빠서 부모님 마음을 다 헤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고 자녀가 커서 독립하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되지요. 그때 부모님이 왜 그렇게 전화 한 통에 서운해하고 찾아오라는 말을 반복하셨는지,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 우리는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야 그 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때로는 서운한 마음과 그리운 마음이 뒤섞여 자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눈가가 젖어 올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과 후회. 부모로 살다 보면 원망보다는 미안함이 먼저 앞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바빠서 혹은 서툴러서 아이 마음을 다 안아주지 못했던 기억들. 가끔은 자녀를 향한 기대가 지나쳐서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조금만 거리를 두어도 속으로 이렇게 되뇌곤 합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더 해줘야 했나? 그러나 한편으론 서운한 마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살갑게 잘해줬는데 왜 이렇게 냉정하지?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그 서운함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마음속에 묻어두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쌓이고 쌓인 그 마음이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세대 차이의 벽 이해하려는 용기. 사실 요즘 자녀 세대는 우리 세대와 참 많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도 생각하는 관점도 사용하는 언어조차 다릅니다.
이 차이가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의 첫걸음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가오길 바라기보다 요즘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안고 있는지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다 아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는 친구처럼 하나씩 배워가면서 알아가자라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용기가 두 세대 사이에 놓인 다리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고 계신 서운함, 외로움, 그 마음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기에 생겨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랑을 서운함이 아닌 따뜻한 방법으로 다시 전해보려고 합니다. 2부. 관계 회복의 첫걸음은 내 마음을 푸는 것.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와 통화하고 나면 마음이 오히려 더 답답해지고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혼자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못해서 혹은 전하고 싶은 마음과 다르게 표현되어서 서로의 마음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부터 편안하게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굳어 있으면 상대의 마음도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진짜 대화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나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녀에게 늘 물어봅니다. 밥은 먹었니? 몸은 괜찮니? 돈은 부족하지 않니? 이런 질문 뒤에는 내가 너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큰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녀가 듣기엔 그냥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서로의 속마음을 깊이 나눈 대화 마지막으로 해본 게 언제인가요? 어릴 때는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부모에게 털어놓던 자녀가 언제부터인가 자기 속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자녀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얘기를 꺼내면 부모님이 상처받으실까봐. 이야기해봐야 잔소리부터 들을까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듣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녀와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은 나의 바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엄마는 내 이야기를 그냥 듣고 싶어서 그래. 뭐든 좋으니까 내 생각을 들려줘.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 큰 안심이 됩니다. 내 감정을 인정하는 연습.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부모가 되면 서운한 티를 내면 안 되지. 내 감정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뒤로 미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보고 싶었다. 서운했다. 사랑한다. 짧지만 이 세 마디는 관계를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됩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 말을 꺼내는 게 처음엔 어색하고 눈물이 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마음을 열어야 상대도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편지 쓰기, 진심을 담는 첫 시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글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편지나 메시지를 통해 마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요즘 문득 내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써본다. 내가 바쁘고 힘든 걸 알면서도 가끔은 엄마 아빠가 보고 싶더라. 그냥 너를 사랑한다는 말 한번 전하고 싶었다. 긴 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진심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입니다.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 글 한 줄이 부모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고 오히려 먼저 연락할 용기를 내게 합니다. 내 마음을 푸는 작은 습관. 혹시 마음속에 자녀에 대한 서운함이 많이 쌓여 있다면 하루에 5분만이라도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종이에 이렇게 적어봅니다. 오늘 자녀를 떠올리며 서운했던 일 한 가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마운 점 한 가지. 예를 들어 이렇게요. 오늘도 전화가 없어서 서운했다. 하지만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 작은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서운함을 고마움으로 덮는 연습, 이게 바로 관계 회복의 기초 체력입니다. 한 걸음 먼저 내딛는 용기.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해? 항상 내가 연락하고 내가 맞춰줬는데. 하지만 가족 관계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결국 마음의 승자입니다. 한 걸음 내딛는 용기,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바꿉니다. 자녀가 조금 냉정해 보여도 먼저 말을 건네는 우리의 용기가 씨앗이 되어 언젠가 큰 나무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 한마디가 떠오르나요? 혹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중 하나라도 생각난다면 오늘 잠들기 전에 그 말을 작은 글이나 메시지로 남겨보세요. 3부.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말로는 이제 다 끝이야, 포기해야지 하면서도 가슴 한편에는 다시 예전처럼 웃고 싶다는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있지요. 이번 3부에서는 그런 불씨를 꺼내어 다시 불을 붙인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서로의 상처가 너무 깊어 보였지만 결국 작은 용기 하나로 관계가 회복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만큼 희망의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5년간 소원했던 아들과의 재회. 경기도에 사는 68세 이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아들과 큰 다툼을 한 뒤 5년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1년은 화가 나서 2년째는 서운함이 커져서 3년째는 그리움이 쌓였고 4년째가 되자 원망보다도 미안한 마음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나도 그때 말을 너무 심하게 했지. 자식이라고 다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던 게 큰 잘못이었어. 이 어르신은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펜을 들었습니다. 오래 접어둔 서운한 감정을 풀어내듯 한 장, 두 장.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그동안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많이 궁금했다. 그때 화내고 다그친 거 미안하다. 이제는 그냥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괜찮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나에겐 자랑이니까. 그 편지를 작은 소포에 넣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떨리는 목소리. 아빠, 나야. 편지 잘 받았어. 그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처음으로 같이 밥 먹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며느리와 친구처럼 지내게 된 이야기. 며느리와의 관계도 참 쉽지 않지요. 처음 만날 때는 서로 예의 차리고 조심스러운데 살다 보면 작은 오해들이 쌓여서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충청도에 사는 66세 김모 어르신은 처음엔 며느리에게 이런 생각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연락도 없고 나를 어려워만 할까?
그런데 어느 날 TV 요리 프로그램을 보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같이 요리하면 어떨까? 그 다음 명절에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우리 둘이 같이 음식 만들어 볼래?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번, 두 번.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레시피를 주고받고 요리 사진을 서로 자랑하며 자연스럽게 톡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피하려고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서로 좋아하는 걸 찾아서 나누니까 친구 같은 사이가 됐어. 관계는 이렇게 작은 관심사 하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주의 생일에 용기를 낸 전화.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야기는 72세 박모 할머니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서먹해진 지 몇 년이 지나고 손주는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보고 싶어도 전화 한 통 걸기조차 겁이 났습니다. 혹시 또 딸이 차갑게 대할까봐. 하지만 손주의 생일을 맞은 어느 날 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말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전화했어.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고마워. 사실 나도 엄마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괜히 서먹해서 미안했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통화를 하게 되었고 손주도 할머니와 영상 통화를 하며 생일 선물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먼저 마음을 연 한 사람의 용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용기가 자녀의 마음을 녹였고 다시 손을 잡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속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4부 관계 회복을 위한 실전 팁.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마음먹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3부까지의 이야기 속 주인공들처럼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4부에서는 실제로 따라 해볼 수 있는 실천 팁들을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말보다 먼저 경청. 관계가 틀어질 때 가장 흔한 이유는 서로의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중간에 끊고 조언부터 해주면 자녀의 마음은 다치게 됩니다. 다음번에 자녀와 대화를 할 기회가 온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그랬구나 하고 받아주기. 조언보다 질문하기.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다 듣고 난 뒤에 내 생각은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자녀는 엄마 아빠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고마워라는 말의 힘. 혹시 자녀에게 직접 고맙다라고 말해본 적이 언제였나요? 우리는 고마움이라는 마음을 느끼지만 말로 표현하는 데는 서툴러서 종종 놓칩니다. 작은 고마움도 표현해 보세요. 전화해줘서 고맙다. 바쁜데도 잠깐 얼굴 보여줘서 고맙다. 나를 생각해서 챙겨준 마음이 고맙다. 이 짧은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달라지게 합니다. 관계가 딱딱해질 때일수록 고맙다는 말은 서로를 이어주는 따뜻한 끈이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 자녀를 향한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그만큼 커집니다. 이만큼 해줬으니 자주 오겠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지만 이 기대가 마음을 조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가짐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주는 사랑은 그냥 주는 거야. 그 사랑이 언제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상관없어. 나는 그저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자녀에게도 전해집니다. 함께할 수 있는 활동 찾기. 대화를 늘리기 위해 일부러 억지로 이야기거리를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같이 하는 활동이 대화보다 더 큰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아들과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딸과 요리 레시피 함께 배우기. 손주와 그림 그리기 게임하기. 가족 사진첩 꺼내놓고 추억 이야기 나누기. 이런 작은 활동은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자녀 세대의 문화를 존중하기.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과 문화는 우리 세대와 참 다릅니다. SNS, 게임, OTT, 새로운 유행어 이런 것들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의 문화를 존중하고 궁금해하는 태도만으로도 자녀는 마음을 엽니다. 그건 뭐야? 한번 나도 보여줘. 그 노래 요즘 유행이구나. 나도 들어볼까? 이런 작은 호기심이 자녀에게는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메시지로 전해집니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법. 마지막으로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이 조급할수록 상대에게서 원하는 것을 더 강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안해지면 자연스럽게 여유로운 태도로 자녀를 대하게 됩니다. 하루에 10분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감사한 일을 떠올리기. 지나간 일에 대해 스스로 용서해주기. 나는 좋은 부모였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하다. 스스로에게 말해주기.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대화의 표정과 목소리도 부드러워집니다. 마무리. 다시 손을 내밀 때. 자녀와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틀어진 것도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용기 하나, 진심 어린 한마디, 따뜻한 시선 하나가 그 긴 시간의 간격을 메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망설임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우리 사이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자녀에게 건네는 첫 번째 말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전해진다면 그 서툼이 오히려 마음을 열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용기를 내어 한마디 해볼까요?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고맙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